네, 반갑습니다. 효키랍니다. 자, 오늘 2020년 1월 20일이고요. 자, 오늘도 월요일이죠. 어김없이 한국경제TV 오늘 방송 출연을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한 리뷰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오늘 그 내용이 추가적으로 좀 전달할 부분이 또 당연히 있기 때문에 방송을 또 찍고 있고, 차근차근히 한번 앞에서부터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LS홀딩스 김선영 대표고요. 유튜브 활동명 효키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역대 대통령들의 금융상품 가입 후 주식시장의 변화라는 주제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8월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 증권 상품을 하나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잖아요. 보고 뭔가 이제 과거에 어떤 그 대통령들은 어땠을까? 분명히 주식시장 활성화 혹은 이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분명히 주식뿐만 아니고 펀드뿐만 아니고 뭐 적금이든지 아니면 시대에 맞춰서는 어떤 뭐 그 이제 뭐 신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때 그런 상품 가입과 그때 당시 경제 상황과 그 이후의 주식시장 상황이 어땠는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저도 분석을 하다가 이제 안 사시는데요. 확실히 대통령들의 이런 액션들에는 이제 모든 어떤 참모진들의 의견이 종합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역시나 뭔가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자, 내용 한번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어쨌든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보내드리면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이걸 갖다 되게 이쁘게 만들어서 이제 화면 띄워주시는데 자, 한번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과거에 제가 확인되는 대통령 분들의 어떤 그 금융상품 관련 이제 그 내용들인데, 1978년도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 당시에는 범국민 저축 생활화 운동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새마을 운동도 했고 어쨌든 이제 나라가 오랜 기간 더 어려웠었던 상황인데 다시 뭔가 잘 살아보자라는 운동이 기본적이었던 상황이고 범국민 저축 생활화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때 당시에는 이제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어마어마했죠. 저도 어렸을 때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보면은 이자율이 뭐 막 20%씩 막 이렇게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실합니다.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성동일 씨가 이제 거기에서 누구였죠? 어떤 한 캐릭터 아버지가 병원 아마 그 최택구단이죠. 네, 최택구단의 어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김성균 씨였나? 아무튼 누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식은 무슨 주식이냐? 그래서 그때 이제 은행을 다니는 캐릭터로 나오는 성동일 씨가 주식은 무슨 주식이냐? 지금 나한테 맡겨놓으면은 적금 진짜 연이자 끝내주는 놈을 한번 해보겠다. 물론 뭐 이자가 뭐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도 이자율을 거의 20%를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은행만 넣어놓으면 1년에 이자를 20%씩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자 어찌됐건 그래서 그때는 사실 펀드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은 은행은 그거 가지고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하고 더 성장을 시키고 우리에게는 연이자 20%를 지급하는 방식이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이제 90년대까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거의 90년대까지도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연 10% 가까이 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90년대 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그때쯤 하더라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78년도에는 이제 범국민 저축 생활화 운동 역시나 저 저축한 돈은 이제 기업들에게 빌려주고 그 기업들이 그 돈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뭔가 성장을 시키는 그런 시대였었고요. 그리고 1991년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죠. 1991년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세금 우대 근로자 장기저축. 이때 당시에는 이제 주로 시행하던 게 뭐였었냐면은 근로자들 장기저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갖다가 이제 표방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장기로 저축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우대해준다. 뭐 당연히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네, 그래 이런 이슈가 있었고 어 이제 김영삼 대통령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사실은 이때까지도요 김영삼 대통령 시기까지도 거의 이제 저축 시대 아까 제가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축시대. 저축시대라고 그냥 제가 지은 거예요. 그냥 뭐 예, 말하기 편하게. 저축시대. 저 때는 펀드나 주식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이나 사람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 실제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에 저 때는 거의 저축이었죠. 그래서 굳이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 주식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저 때 당시에 뭐 은행만 넣어놔도 이자율이 뭐 20%막 10몇 프로 막 좀 적게 나와도 막 8% 9%씩 나왔으니까. 자, 어찌됐건 김영삼 대통령은 세 가지 상품, 저축성 신탁 상품, 그리고 녹색 환경 신탁, 그리고 월드컵 공인 신탁, 그리고 농민 사랑 통장, 네 가지 상품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시대가 지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98년도부터는 사실상 어떤 시대냐, 뭐 펀드 시대, 투자 시대 뭐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펀드 시대? 예, 펀드가 사실 구체화된 게 90년대 중후반 이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이후 시기를 말하기 편하게 펀드 시대라고 일단 표시를 했고요.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 이때 당시에 김종필 총리,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건 씨가 아마도 서울시장이었었던 기억인데, 맞을 거예요. 아마 이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제 살리기 주식 1호. 사실상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경제 살리기 주식 1호라는 펀드를 가입하던 시절을 98년도 아시겠지만 IMF가 터지고 두 달인가?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바로 가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입하시고 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가입하셨던 그 경제 살리기 주식 1호 펀드가 거의 손실률이 마이너스 한 40% 50%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뭐 물론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죠. 자, 이랬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고 노무현 대통령 2005년도 시절에는 코스닥 주식형 펀드를 가입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부동산 쪽에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던 시기가 죄송합니다. 부동산 시장 쪽에 굉장히 자금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시기였어요. 지금이랑 똑같죠? 그죠? 지금이랑 똑같은 시기죠? 그래서 어쨌든 항상 고민이 뭐였냐면은 부동산 시장 쪽에 몰려 있었던 이 자금들을 주식 시장 쪽으로 이제 넘겨야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다 같이 공감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쪽에 몰려 있었던 자금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증권사를 방문해서 코스닥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게 됩니다.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이 퍼센티지가 높은 주식형 펀드를 가입을 하겠고요. 그 이후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 쪽으로 돈을 유입시키는 정말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시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2008년도 하면 딱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기 시기였습니다. 예, 경제위기 시기였죠. 그래서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굳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잠시 후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적립식 인덱스 펀드를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금융위기 절정의 시점이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98년도는 제가 찾아봤어요. 98년도는 제가 찾아봤는데 저때 당시에는 IMF 당시였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겪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금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IMF를 정말 빨리 벗어난 그런 시기였잖아요. 사실상 펀드 시대라고 하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 시대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상 이 펀드를 가입하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투자자 및 모든 국민들에게 세상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들었었던 대통령이 과연 누구였냐? 이 두 분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도 또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분석을 해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떤 질문을 받냐? 저는 항상 이제 20년, 30년 이런 데 자료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리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꼭 누군가가 꼭 이런 질문을 해요. 되게 좋은 질문이긴 해요. 근데 너무 똑같은 질문을 자주 받아가지고 좀 지겹긴 한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20년 전과 지금이 과연 같을까요? 라고 저한테 정말 이제 순수히 물어보시는 분들은
다행이죠. 정말 순수히 물어보시는 분들 다행이지만 뭐 한 80% 되는 분들이 좀 비꼬면서 물어보긴 해요. 뭐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20년, 30년 전이건 지금이건 뭐 물론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뭔가 돈에 대한 가치도 달라지고 경제 상황도 달라지고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20, 30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지금 이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라고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에 저는 집중을 해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들, 이거는 조선시대를 넘어서 예전에 고려시대 더 가가지고 한참 전 시대에도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본성. 어떤 본성? 돈에 대한 인간의 본성.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은 주식이지만 예전에는 뭔가 투자에 처가 있을 때 모두 다가 아니고 그게 무슨 돈이 벌리겠냐고 하는 거를 투자를 하고 거기에 시행을 한 분들이 거의 재벌의 분들이 많아요. 그죠? 주변에서는 다 죽겠다 하면서 나도 같이 죽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계시는 거고, 누가 봤을 때 안 된다, 그게 되겠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정말 다양한 어떤 위기 상황이 있고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이겨내고 그걸 갖다가 본인의 것으로 만든 분들은 항상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하면 성공률이 5%도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대부분의 95%의 사람들은요, 주식 가지고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꼭 이게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제 위안받고 싶어하는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꼭 그래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답이 안 나와요. 절대로. 절대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되게 별로 안 좋아했던 게 뭐냐면 스터디하는 후배들 보고 그랬어요. 야, 어차피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를 공부하든 아니면 뭐 변호사를 공부하든, 야, 어차피 다 안 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냐. 차라리 변호사 하면 갖다 놓고 회계사 하면 갖다 놓고 뭐 뭔가 이제 조언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다 안 되는 애들끼리 뭘 하냐 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슷해요. 물론 이제 그거에 뭐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주식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뭔가 이제 우리 서로 불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 한 명 있으면 그 사람 욕하고 막 하면서 서로 위안을 받고 서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좌는 계속 고모양 고꾸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제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있는 얘기 그대로 할게요. 그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제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싶지 않은 분들, 그리고 뭔가 찜찜한 분들, 뭐 되게 뭐 좀 이제 뭐 고깝게 들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 누가 보더라도 주식을 투자할 시점이 아닌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무조건 지금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이 막 화랑기가 와가지고 막 뭐 사돈의 팔촌 막 다 주식을 할 시기에 저는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식 다 팔고 이제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시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이경원 앵커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어, 박, 중간에, 대통령 한 명이 빠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금융 관련 상품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청년 희망 펀드, 이건 주식형이 아니고 취지가 좀 다르죠? 기부금을 받아서 이걸 운영을 해가지고, 이거로 이제 뭐, 청년들이 모르겠어요. 돈을 뭐 어디다 청년 희망 펀드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청년 희망 펀드라는 게 있어서 굳이 뭐 펀드란 이름을 가진 게 있으면은 저런 걸 하나 하셨고요. 그리고 저거 가지고 청년들한테 뭔가 좀 많이 투자를 하고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펀드명과 펀드의 성격을 보면은 당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범국민 저축 생활화 운동, 예, 저축해라. 이거 가지고 우리 기업 도와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세금 우대 근로자 장기 저축. 그때 당시에 근로자의 어떤 장기 저축을 뭔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이런 걸 진행했고요. 김영삼 대통령 저축성 신탁 상품 그리고 녹색 환경. 그때 당시에 뭐 미세먼지 뭐 되게 많았던 시절이에요. 지금 미세먼지 아니고 뭐였죠? 황사였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가수들이 뭐 저 어떤 녹색 환경 관련해 가지고 막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월드컵 공인 신탁, 월드컵 유치를 막 이제 뭐 얘기가 이제 막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던 시기였죠. 그리고 농민들 그때 당시에 IMF가 그 이후에 터지고 이제 막 우리나라 그 쌀 시장을 개방하니 어쩌니 뭐 뭐였죠? 아무튼 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농민사랑 통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책들이 뭐뭐뭐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딱 금융상품의 이름이에요. 자, 김대중 대통령 보겠습니다. 대놓고 경제 살리기 주식 1호죠. 그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코스닥 주식형 펀드 부동산 쪽을 뭐 대놓고 이제 주식시장 쪽에 유입시키겠다. 아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는 코스피, 코스닥, 뭐 프리보드도 있긴 하지만 코넥스도 있고 하지만 저 땐 코넥스가 없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코스닥 쪽에 집중을 한 이유가 일반 투자자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는 걸 워낙 잘 알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주식형 펀드 쪽에 더 퍼센티가 높은 상품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입을 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적립식 인덱스 펀드 금융 위기가 절정의 시점에 자 지금부터는 왜 인덱스를 했냐? 인덱스라는 거는 매번 모아가는 그죠? 느낌이 강하죠. 자 금융 위기 저점에서 계속 이제 투자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앞에 거는 빼고요. 저축 시기는 빼고 뒤에 펀드 시기에 과연 각 대통령이 가입을 하시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자, 다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 김대중 대통령 경제 살리기 1호 상품 가입 이후에 어떤 흐름들인데 뭐 일단은 이게 뭐 초였죠? 2008년도 1998년도 초에 가입을 합니다. 처음에 가입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 그렇게 막 되게 활성화된 시기도 아니었어요. 네, 활성화된 시기도 아니고 이게 인터넷이 좀 이제 뭔가 막 나오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뭔가 지금처럼 이제 막 강력한 악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들 힘들었던 시기였죠. 불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 가입하던 시기가 어, 1998년도 2월이네요. 2월이면은 IMF 있고 2개월 후에요. 2개월. 네. IMF의 돈을 지원받고 2개월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거는 뭐 만일 지금 있었으면 뭐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 다 먹었겠죠. 자, 그 이후에 가입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뭐 500포인트, 500에서 한 6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죠? 이 정도? 네. 한 600포인트 정도 돼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수는 277포인트, 마이너스 50%. 지수가 반토막이 나요. 대통령 펀드인데 지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거 경제 살리기 주식 1호 가입한 이 운용한 사람은 진짜 정말 와 장난 아니었겠죠? 예, 네, 장난 아니었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엎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러고 나서 지수가 반토막 나면 여러분들 우리 작년 기준에서 지수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한 30% 내려왔어요. 미쳐버리겠죠, 여러분들 막 돌아버리겠죠. 그죠? 지금 멘탈 장난 아니죠. 근데 저 때 마이너스 50%였어요. 이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만일 저 때 전문가가 있었으면은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을 거예요. 막 소송 건이 어쩌니 막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뻔해요. 여러분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30% 40% 됐으면 미쳐버릴 것 같죠. 근데 저 때는요 지수가 50% 꺾이면은 거의 종목은요 마이너스 70% 80% 수준이에요. 일단 지수가 50% 꺾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50%는 일단 그 각 종목별로 마이너스 50%는 확정돼 있어요. 여기다가 투자 심리 위축되고 툼에 나오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2, 30%씩 더 추가되겠죠. 그 마이너스
60, 막 마이너스 70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98년도 7월 달에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벗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때 주식을 해가지고 전 거의 뭐 주식 천년 줄 알았죠, 처음에. 자, 어찌됐건 그래요.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근데 600포인트. 저점이 200포인트인데 저점 기준으로 거의 지수가 4, 5배 올랐고요. 600포인트 기준으로도 지수가 거의 50%가 올라갔죠. 그죠?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밀리더라도 내 기업에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손실을 확정짓지 마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분이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자 1억입니다. 1억을 투자했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냥 지수별로만 할게요. 사실상 더 반토막이 났을 텐데 자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죠. 진짜 매도를 한 사람과 매도를 하지 않은 사람. 자 매도를 안 한 사람들은 5천만 원이 지금 이제 뭐 당장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돈은 1억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참고 매도한 사람들은 그냥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스타트가 달라요. 매도를 한 사람은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고 매도를 안 한 사람은 1억으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릴 때 최소한 이 정도 포인트가 오면은 이 5천만 원으로 1억이었던 분은 마이너스 5천만 원이었다가 거의 원금 회복이 됐겠죠. 근데 이 5천만 원으로 있는 사람은 투자 스타일상 봤을 때 이때 1억을 회복했느냐? 아니요. 절대 못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매도하잖아요. 마음이 급해져요. 단기 투자합니다. 단기 투자하면 이 시기를 단기 투자한다고요? 못해요. 5천만 원이 요 시기에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으면 다행이에요. 100% 장담하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5천만 원 그냥 유지만 해도 그 사람은 다행이에요. 성공한 주식 투자 인생이에요. 절대 못했을 겁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1억 가지고 있던 분은 이때 당시에 치고 올라왔겠죠? 아, 뭘 오케이, 좋아. 1억까지 못 올라왔다 치고 한 7, 8천까지 나왔다 칠게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과연 이 1억 투자한 분 중에 매도 안 한 분의 계좌가 손실이 났을까요? 절대 손실 안 났겠죠. 이 구간 올라갈 때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됐겠죠. 플러스 10에서 뭐 2, 30%씩 수익이 났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매도 못해서 안 다닌 사람들을 기술적으로 막 저는 정말 전문가라고 활동하는 이제 각 사이트에 보면은 정말 좋은 분도 많아요. 근데 꼭 보면은 진짜 성격 정말 이제 성향 안 좋은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맨날 여러분한테 그래요. 매도해라. 다시 시작하자. 왜? 그러면 지는 편하거든. 지는 편해요. 예, 손절 때려놓으면 지는 편해요. 왜? 다시 그 종목 얘기 안 나오니까. 우리 손절한 종목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마음 편해요. 근데 사람들 계좌는 박살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뭐 여기서 매매해가지고 다시 1억을 만든다? 아니요. 절대 못해요. 걔는 원래 그럴 수 없는 능력을 가지네요. 기억하시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있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 다음 가보죠. 노무현 대통령 가보겠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2005년도, 2005년도죠. 죄송합니다. 2005년도 시기. 자, 저때 당시에는 거의 지수가요, 2007년도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죠? 근데 저때 당시 가입했을 당시가 코스피가 한 1100포인트 됩니다. 근데 고점이 얼마입니까? 1464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2006년도까지만 나온 거고요. 2007년도, 8년도까지 지수가 쫙 올라가요. 2000포인트 쭉 뽑아주죠?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어쨌건 2000포인트가 넘어가니까 1100 기준으로도 거의 지수가 플러스 100%가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펀드는 이거 이상으로 수익이 나겠죠? 주식도 이거 이상으로 수익이 나겠죠? 자, 이랬었던 시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도 그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지수가 빠지지 않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금 시기만 놓고 보면 이거 거의 뭐 주식의 신이죠. 아까 제가 방송 때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이건 거의 보면 주식 신이에요. 주식 신. 완벽한 지수 저점에서 인덱스 펀드를 가입하셨습니다. 완벽한 지수 저점에서. 와, 대박이죠, 이거는. 이건 그때 당시에 정부의 의지예요. 네, 이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제 딱 이명박 대통령 가입한 거 보고, 아, 이건 진짜 정부가 이건 의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쫙 올라갑니다. 그때 얼마예요? 892포인트부터 2000포인트.
두 배가 넘게 올라갔죠. 거의 3배 가까이. 2점 뭐 몇 배 이상 올라갔겠죠. 3배까지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찌됐건 간에 주식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과 항상 주식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께 전혀 여러분들 주식 투자 어떤 습관이나 어떤 실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제 이 방송이나 제 이 내용들 잘 보시면 돼요. 그렇고,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 너무 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절을 그렇게 쿨하게 해야 되는 거는 단기 테마주나 그렇지, 중장기 성장주나 스윙주나 가치주들은 절대로 손절을 이렇게 좀 뭔가 기술적으로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오늘 제가 보여드린 대로 대통령의 공개 금융상품 가입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지수 상승률이 나왔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안 그래도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이미지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절대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과열된 시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런 상품 가입 자체를 대통령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모든 대통령의 움직임과 활동에는 모든 참모진들의 동의가 거쳐서 항상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정말 큰 부담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 세 분의 대통령식이 세상에,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요, 이거 가입했을 때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어요. 진짜 인터넷상으로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로. 왜? 어마어마했어요. 막 야당에서 욕하고 막 장난도 아니었어요. 주식 투자 막 그거 한다고. 국민들 상대로 막 이거 막 장사한다고.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어쨌건 간에 그 당시에는 부정적인 심리가 강하더라도 증시 쪽으로 자금을 유입하겠다라고 하는 액션이면은 확실히 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어찌됐건 작년 8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식 펀드 가입을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볼게요. 자, 지금 보면 거의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죠. 주식의 신. 완전 주식시장 바닥. 완전 바닥. 진짜 리얼 바닥. 리얼 바닥 시기에 필승 코리아 증권 투자 신탁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뭐 한 1900포인트 치면 지금 2200포인트 치면은 거의 300포인트가 올라왔죠. 어마어마한 상승률. 그 제가 알기로 그 펀드 지금 수익률 한 3, 40% 되는 거라고 있어요. 자, 어쨌건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절대로 손절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절은 단타주나 할 때 하는 거고, 중장기 가치주들 할 때는 시장을 정말 매크로, 거시적으로 보고 항상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오늘 주식시장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1월달은 주식시장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은 이제 막 라이브로 막 채팅창,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 라이브 채팅창에 난리가 나요. 막 제 욕하고 막 저 사람 출연시키지 말라 그러고 장난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아, 내가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제 방송을, 장중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수천 명 분들 중에 단 한두 분만이라도 제 방송을 정말 신중히 보시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은 저는 성공이라 생각해요. 1%만 그렇게 해도 저는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1000분 중에 딱 10분만이라도 제 방송을 눈여겨보시고 지금 주식으로 계속 이제 유입을 시키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사실상 저는 작년 연말 12월 12일 쿼드러플 위칭데이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고, 그 바로 다음 주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는 외국인들이 무조건 돌리는 거다. 라고 하고, 제가 1월달 초에 금요일 날 방송 나가가지고,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삼성전자, 셀트리온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다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한 상승률로. 단기 종목 국영GNM, STI 다 성공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께 죽는다는 소리를 얘기를 할 때 저같이 정말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사람들 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라이가 될 준비가 되어 있고 미친놈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욕을 먹더라도 항상 바른 소리를 하는 혁키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오늘 뭐 주식 계속 그냥 편하게 잘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월달 좋을 겁니다. 2월달까지 좋을 거예요. 하지만 3월달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4월달 총선 끝나게 되면 이제 그때 매도 물량 나올 것이고 4월달에 대주주 양도세 물량 나올 거예요. 3월 말까지 매도를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1, 2월달은 편안하게 주식하십시오. 아, 그 이번 주는 설이 있어요. 설이 있으면 돈 필요하죠? 일부 개인들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딱히 주식시장이 재미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설 이후에 어떤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하시는 가치 투자분들은 열심히 매수를 하시기에 적기다 라고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청취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하신 말씀만 드릴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제 말이 다 맞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또 욕먹을 만한 얘기 딱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은 효키라님은 과연 몇 포인트까지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예상하세요? 제가 딱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도 오늘 살짝 언급을 했는데 요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일 어떤 대외적인 악재 부분에 대한 태클이 최소한으로 적게 걸리고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겠다는 어떤 의지가 더 추가되고 부동산 시장 쪽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시중에 있는 부동자금이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최소가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3,500에서 3,800포인트. 자, 현재 2,200포인트입니다. 자, 얘 미쳤네. 얘도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하실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건데, 시간 지나고 보십시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지켜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이에요. 자, 이게 나중에 성지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엄청나게 자랑을 할 겁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너무 시장이 좋다고 손절을 치고 빨리빨리 하지 마세요. 가치주 중장기 매수하신 분들은 묵묵하게 지키고 계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상 LS홀딩스 대표 김선영 그리고 효키라 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